활동하고 있는 오늘 우리 지역을 바꾸고 국민의 오늘 좋은 오늘 장애인 사립 지원을 위한 지원을 자살 예방을 위한 공공시설 안전시설 지난달 29일 우리의 오랜 예문이었던 3.15 의거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얻은 값진 결과라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61년 만에 이루어지는 3.15 의거의 역사적 재평가와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이 잘 추진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원시에서도 2050 탄소 중립 도시를 지향하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분야에서의 장단기적인 계획과 기본 방향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교통수단의 대전환입니다. 둘째는 공공교통체계의 확대와 도로의 재설계로 도시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 시민들의 이동 경로와 생활 방식을 고려한 도시 디자인과 함께 도로 체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제 탄소 중립은 밝은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의 편리를 위해 눈 감았던 환경오염과 탄소 배출의 온상인 교통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창원시와 창원교육지원청은 제도적으로 마을, 학교,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도 살리고 학교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는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지역 인재 양성 중심 교육으로 교육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지역 인재 양성의 주체인 창원시는 창원교육청과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마을 교육을 연구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끝으로 창원 지역의 인구 유출과 재화 유출을 막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교육 공동체 육성을 위해 2022년부터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을 창원시에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는 마산항에 공유 수면을 매립해 만든 인공섬입니다. 해양신도시는 현재 공격률은 84%입니다. 창원시 최대 해난 사업인 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이 좀처럼 돌팔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시설 해양신도시 민간개발 시행자 공모는 3차례나 실패했습니다. 3,400억 원의 시상금이 걸린 공모전을 펼친다면 이 공모전 자체로 창원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유수 기업들이 해양신도시를 글로벌 테마파크로 만들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창원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창원시는 철저한 심의를 통해 공모에 참여한 국가나 기업을 선정하면 될 일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그 기업의 발전과 함께 우리 창원시를 세계 인류 도시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공공성이 부족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3번이나 부동의한 구산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창원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수익사업으로서 창원시가 시행하는 사업보다 더 강한 공공성을 요구된다는 것이며 주된 목적인 골프장, 숙박시설 등을 분양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사업이기에 강제로 해당 토지를 수용할 정도로 시급하지도 공익적이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기후위기 문제를 순도하는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연 녹지를 훼손하면서 법정 보호종이 객계, 기수갈고 등 잘피 등의 스스키를 파괴하는 골프장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은 어느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타당한 것인지 창원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그간 제정된 조례를 보면 통합 창원시 의원님들의 의원 본연의 역할인 창원 시민을 위해 열정적이고 의정활동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10여 년 동안 누구 하나 따지고 물어보지도 않았으며 검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계획 수립과
각종 이행 사항 점검, 예산 편성과 집행 수록성, 상위 법령 재개정 미반영, 사업 종료와 미집행, 휴면 조례 등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현실에 전혀 맞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조례는 정리해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조례를 점검하고 현행 법률 범위의 적정 여부를 파악하여 법의 적용을 현실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에 스타필드라는 멋진 시설이 들어선다면 이곳을 소개하며 주변의 소소한 관광지와 연계한다면 분명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우양과 하남의 스타필드 규모와 비교하면 면적이 적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지하청 1개청과 지상 2개청을 축소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과 사건에는 양면이 존재합니다. 대형 시설이 들어와 발생하는 교통량 증가는 당연한 일이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 또 해결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며 능력입니다. 통합 창원의 도시 규모와 이상에 걸맞는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창원의 도시 경쟁력을 갖추고 젊은이가 찾아오고 살고 싶은 도시, 희망을 주는 도시가 되도록 재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덕동 하수처리장은 1993년부터 창원 마산 지역 시가지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해 왔으며 현재 하루 생활하수 31만 톤, 축산, 분뇨, 음식물 폐수, 쓰레기 매립장 침술수 등 고농도 연계 폐수를 2만 6천 톤을 포함하여 1일 34만 톤의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 오수뿐만 아니라 축산 폐수 등 고농도의 음폐수를 연계 처리함에 따라 하수처리 위한 운송 과정에 있는 중계 펌프장 인근 주민과 하수처리장 주변은 악취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93년 준공된 덕동 하수처리장과 공공 하수처리 시설의 내구 연한 30년 경과에 대비하고 마산만 수질 개선을 위한 완벽한 하수처리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건, 위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노후화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의 영웅 설경 감독이 이끄는 경남FC. 경남FC는 창원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선수단 클럽하우스도 창원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창원 LG 세이커스가 창원의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2020년 KBO 리그와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을 차지한 창원 아재들의 NC 다이노스도 창원을 연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창원시는 명실상부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문화의 강국인 미국 역시 10여 년 전부터 이러한 스포츠 문화를 키워 스포츠 영화제를 열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유럽에서도 스포츠 영화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영화제를 개최해 국내외 스포츠 스타들이 모두 창원에 모여 이로 인해 창원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체포팀을 꾸리거나 대응책을 모색할 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진정성, 민감성, 편향되지 않은 균형 감각이 수반되지 않으면 예산이나 이해관계 등이 우선순위가 되어 아동이든 청년이든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하포구 사례를 중심으로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마산 하포구는 당면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도내 최초 어르신 놀이터가 성산구에 개소했습니다. 조금 고심하였다면 4.5명 중 1명이 노인인 마산 하포구에 시범적으로 우선 어르신 놀이터를 유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예산일수록 단회성, 선심성 정책보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민감성 균형 감각으로 진정성 있게 미래 지속적인 시책을 펼쳐 나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한전이 154kV 서마산 분기 송전설로 정설을 사업을 한다며 월령마을 청량산에 고압 송전탑을 세우고 마린 에시안 구형아파트 땅 밑에 고압 전선을 매설을 한다고 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한전이 송전탑, 송전선로 공사를 강행한다면 월령동 16,500세대 42,000명 주민들이 인체에 해로운 고압 전자파에 여과 없이 노출될 것입니다. 월령동의 미래를 위협하고 주민들의 생존과 건강, 재산권을 침해하는 한전이 폭우를 맞겠습니다. 월령동이 그 이름처럼 아름답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말이 되도록 한전이 송전탑, 송전설로 반드시 함께
막아주십시오. 창원시는 지난 5월 7일부터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용역은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3억 3,800만 원에 달하는 용역비가 투입됩니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관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단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 및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을 보며 속도전보다 신중론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결과물을 보자면 지자체가 해당 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이익의 사유화이자 특혜 시비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가 기본 계획안 수립 용역부터 추진하는 것은 속도전에만 골몰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해 구도심에는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 분황상권 르네상스, 근대 역사 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 예정입니다. 이 모든 사업이 진해 구도심에서 진해역을 기준으로 진행될 사업입니다. 분황상권 르네상스는 한 번의 재수 끝에 중소벤처부 공모에 선정되어 상권 활성화 사업이 중앙시장을 바탕에 두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추진 부서의 통합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과 사업의 연속성, 지역민의 소통 창구 단일화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 조직 설치를 인사조직과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남창현 농협 집단 감염 사태와 창원시의 코로나19 대응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와 남창농협의 시비를 떠나 시민들이 창원시와 남창농협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시민들을 대하는 창원시와 남창농협의 태도입니다. 창원시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행정이 7월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활동이 커지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맞고 있음에도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고 대형마트나 대형 백화점 등 대형 상가의 방역 기강이 해이해진 결과입니다. 이번 남창농협 집단 감염 사건을 계기로 창원시의 방역 체계를 뿌리부터 점검하고 역학조사관 추가 선임과 새로운 델타 플러스 돌파 감염이 예상되는 뮤 변이 등 진화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남창농협 사태에 대해 약속한 조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제2회 창원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따르면 총 4,177억 7,611만 원 중 661억 900만 원이 보통 교부세입니다. 창원시가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을 통해 부담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무관리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을 합쳐 224억 7,741만 6천 원에 불과합니다. 교통 교부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출 규모를 감안하면 창원시는 자체 재난지원금 방안을 강구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시의회도 자체 여야 TF를 구성하고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내세업 호계 지역 오수매널 원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내세업 중리와 호계리 일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광여천의 동쪽 분치에 묻어놓은 오수관으로 모이게 됩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이 일대 오폐수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결국은 매널 뚜껑을 밀어올리고 오폐수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매널 뚜껑을 밀어올리고 뿜어져 나오는 저것은 그냥 빗물이 아닙니다. 빗물에 희석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심한 악취를 풍기고 오물까지 섞여 있는 오폐수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수관으로 유입되는 불명수의 극히 일부를 해결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활용터널은 2018년 11월 개통하여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용 설정은 아주 저조합니다. 활용터널의 편익은 비용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존의 길을 고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활용터널의 이용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행료 할인에 따른 재정 부담은 출퇴근 시간대 하루 평균 교통량 4,500여 대로 소형차를 기준으로
통행료 50%를 할다면 연간 약 5억 원 정도입니다. 교통 혼잡 개선, 공해 예방,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룡터널 건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통행료 할인은 그 장애물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추가 비용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5차 공모가 지난 8월 30일 마감되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숙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설의 과도한 밀집, 대규모 복합 쇼핑몰의 입점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의 건립도 적정 규모로 반드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동, 오동동 등 구도심과 인근의 어시장 등 전통시장과 동반성장,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개발 사업이 공공개발 영역인 한국전통공원, 도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무분별한 난개발을 지향하고 공공성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에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마산 지역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반성장 상생 발전의 새로운 걸점이 될 수 있기를 시민의 한삼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재임 기간 한번 표를 보시면 레퍼스파크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요? 결국 인력 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 경영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 고객 편의 시설 또한 아웃소싱 추진, 불필요한 비용 최대로 감축,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벌써 벌어졌습니다. 적자 운영하는 공기업에 도의 레드세를 여태까지 그냥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창원만의 이게 특수한 상황이 돼서 보편적 공감을 얻기도 좀 설득을 하러 다니보면은 쉽지가 않은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는 공동 영수증이라는 공무원이 갑자기 퇴직을 신청하고 상임이사로 신청한 것이 의원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선임된 공단의 임원을 보시면 공무원 또는 선거병부 출신으로 공단의 앞날을 걱정하기보다는 공단을 일신의 안녕을 위하여 퇴직할 때까지 공단의 문제점을 덮어두고 조용히 끝나기를 기다리는 인물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실을 키운 면도 있습니다. 부산과 창원의 임원회와 비교해 보시면 전문가를 모셔서 부산 경륜전과 같이 문체부 출신이나 강명 경륜 이사를 모셔와서 협의나 협상에 이어서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헤어날 수 없다는 거죠. 채용은 공정 채용을 위해 외부 위탁을 주어도 응시한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질문 의도가 특정인을 겨냥하더라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 또 문제 발생하면 기관장들 인사권을 또 쥐고 있고 놓지 않으려고 하니 개선도 늦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은 직무능력 표준 NCS 기반 입찰로 외주 줄 부분은 주고 용역 설계 시에 기관별 좀 특이한 문화재단처럼 경력을 고려할 부분은 또 배점을 어찌 줄 것인가 이런 전공과 어떤 공정, 전공을 살릴 이런 채용을 해주십사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들으시니 좀 어떠신가요? 더 공정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 그 더 공정한 방법이 우리 시산하기관의 여러 직원들 여러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야기 다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뽑는 데 작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하고 경기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고양, 부산, 안산, 김해, 거제도가 산하기관 통합채용 방식을 하고 있고 화면 보시면 19년 11월 행안부가 창원시에 보낸 통합채용 협조 공문이고 2개 이상 산하기관을 하라고 했는데 시장님 임기 안에 저게 왔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실까요? 다양한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현재 관련 우리 부서에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단점이 있을 거니까 장점은 최대한 흡수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속도 조절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담당 부서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장애인 단체들 말을 빌면 수년 전부터 요구를 했고 또 우리 정부 추세도 이런 방향으로 지향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큰 도시에 속하는 창원시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다. 그래서 이 강제 조항인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보를 했는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온갖 이제 이렇게 핑계라고 해야 되나 명분 없는 명분을 댄다고 이렇게 하고 있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시장님께서 용역을 끝나고 나면 예. 적극 검토해 주실 거죠? 예. 문화복합타운 준공과 개정을 앞두고 이 MD 안도 아직 완전한 합의가 안 돼 있고 그 시설을 하는 기간도 걸리는데 이게 과연 10월에 개관이 가능할까요, 시장님? 창원 문화복합타운의 운영 MD안과 개관 일정을 포함한 세부 운영 경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계속 논의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조속한 개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정말 10월에 개관이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거기서 또 차이가 생기면 이 외부에서 볼 때는 6월 개관, 8월 말 개관이라고 저는 행정감사에서 얘기했거든요. 8월 개관, 10월 개관 이러다가 이제 연말 개관도 어려지고 자꾸 이렇게 2달 간격으로 개관이 지연된다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만 자꾸 주게 되기 때문에 시가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예, 이 개관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줘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아동 학대 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대면 조사나 상담이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부부싸움, 가정폭력, 돌봄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아동인권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국가의 공적인 개입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 조기 정착과 창원시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 추가 배치,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확충, 시민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증가하는 관광객이나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공연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6년 목재로 설치되어 15년이 지난 공연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공연장은 햇빛을 가리거나 비를 막을 장치가 없기 때문에 쏟아지는 햇빛을 피할 수 없고 공연 중 비가 내려도 비를 맞으며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출연자 대기실이 없기 때문에 공연 예술 활동을 진행하기에는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거기에 안정성 문제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전시와 공연을 즐기기 위해 모인 시민과 공연 예술가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무대 시설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문화예술 향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보강공사가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살 예방 3대 정책에는 자살 예방을 위한 자살 수단 접근성 제한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살 예방으로 창원 시민의 존엄한 생명권도 지키고 점점 감소하는 창원시 인구 정책에도 일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먼저 봉암교를 비롯한 투신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한 위험이 있는 관내 공공시설물, 특히 교량을 중심으로 안전장치 시설을 우선 설치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창원시 자살 예방 조례의 재개정과 자살 예방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일이라 예산 부족을 논하기보다는 시급성과 필요성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산통합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상업지구의 개발로 일반 생활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설치 등을 창원시가 강행한다면 창동 등 마산 원도심 상인들만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공모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제5차 공모는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공고를 해야 마땅합니다. 현재 해양신도시 사업은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창원시의 대위상과 신임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을 서두를 이유가 없고 창원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이라고 인식될 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주거, 환경, 보건, 안전, 경제 등 자녀를 키우기 좋은 근본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라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에 대해 고민하던 중 보육, 주거, 환경, 교육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취약아동 감소로 생긴 구도심 지역의 폐교 활용 방안입니다. 도시재생의 목적으로 주거, 보육,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유치원, 3, 4층은 초등학교, 5, 6층 또는 기타 공간은 주거시설, 지하층이나 운동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재구성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 공급하고 출생 수에 비례하여 공간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육청과 보육지원청 신설을 통하여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전문화된 보육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것입니다.